자, 먼저 나오는 게 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구성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자격과정 하실 때, 자격증 취득교육 하실 때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이 운영되는 기본 원리로 우리 교재에서 두 가지 큰 원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수의 법칙, 두 번째 수지상등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용어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모든 보험은 사고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로 보험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대수라는 것은 어떤 사고와 관련된 샘플을 많이 얻어야지만 그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해서 적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보험이 운영되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하면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싸지겠죠. 지나치게 싸진다는 것은 결국은 보험회사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지상등의 원리는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 들어오는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수입 총액, 그 다음 보험금 등으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지출 총액, 이 두 가지를 현가, 즉 현재 가치화시킨 금액을 일치시키는 그 원리가 수지상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받아들이는 수입보험료,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현재 가치액의 합계, 그리고 미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라든지 보험회사 사업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 그거의 현가화시키는 거, 현재 가치화시킨 거, 두 가지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다. 즉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과 지출의 개념에는 수입은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의 현재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보험료 안에는요, 우리가 보험료 구성을 이야기를 할 때 보험의 기능을 하는 순보험료가 있고 보험회사 사업비와 관련되는 부가보험료가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의 전체 합계가 지급되는 보험금, 이건 순보험료와 관련된 분야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 요 두 가지 합계와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명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국민생명표가 있고 경험생명표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통계자료 발표하는 건 국민생명표고요. 그 다음 해당 보험회사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수명 통계 자료를 낸 게 경험생명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건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정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3이원 방식이라 해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만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금흐름 방식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2009년도에 도입이 되어졌고요. 과거에 활용하던 세 가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에다가 계약 유지율 같은 기타 다른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보험회사별로 최적의 어떤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사마다 계약의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금흐름 방식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영향이다라는 건데, 자, 3이원 방식, 현금흐름 방식 관련해서 먼저 과거에 적용되던 3이원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이원 방식을 표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이원 방식은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만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얼마만큼 사고가 날 것이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냐 이걸 예측한 게 예정 위험률이고요. 그 다음
어떤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예정 이율,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비율이 예정 사업비율, 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게 3이원 방식인데요. 보험료 구성을 가지고 요 세 가지 3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하게 보험의 기능을 하는 순보험료, 그 다음 보험회사 사업비와 관련된 부가보험료 둘로 나뉘게 되고요. 보험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사고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즉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거고요.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대비보다는 좀 더 많은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험의 가입 목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둘로 나뉘는 겁니다. 사고와 관련된 게 위험보험료고요. 어떤 투자 수익과 관련된 게 저축보험료입니다. 둘 다 보험의 기능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고요.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게 부가보험료인데 요건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비용, 요거는 신계약이 체결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모집사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계약 유지 비용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뭐 건물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내근 직원의 어떤 급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 유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비용은 이제 수금 관련된 비용이에요. 수금할 때 보통 자동이체 많이 이용하죠. 또 납입이 안 되면 어떤 연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납입 최고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타 비용이다.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보험 상품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걸 미리 예측한 걸 우리가 예정 위험률이라고 표현하고 이율과 관련된 부분,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이율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한 게 예정 이율, 그리고 보험회사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예정 사업비율입니다.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가지 요소는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실제로 발생되는 상황과 예측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예정 위험률을 예로 든다면 사고가 얼마나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나면 손실이 발생될 것이고 사고가 덜 나면 이익이 발생되겠죠. 이런 부분을 위험률차 손익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이해하시는 건 위험률이니까 위험률 차이에 따른 손익이 되는 거고요. 이율이니까 이자율에 따른 손익해서 이자율차 손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 사업비죠. 사업비차 손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험회사가 예정 위험률을 높게 예상을 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예정 위험률이 높아진다. 사망보험이다. 그러면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보험금이 그만큼 많이 또는 일찍 지급되겠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업 비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가죠. 자, 이율 관계가 왜 반대 방향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금 1,000만 원을 만드는 적금을 가입한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이자율 3%짜리와 이자율 5%짜리 어디에 원금이 덜 들어가냐? 원금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5%로 올라가면 원금은 덜 들어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율이 높아지고 만기에 만들어지는 돈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원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위험률을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보험 상품이 있어요. 사망보험이 있고 생존보험, 연금보험 같은 생존보험이 있을 수 있겠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금이
더 많이 또는 더 일찍 지급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사망보험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이 늦게 지급된다는 건 보험회사가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생존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왜? 일찍 사망하니까 연금은 덜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놔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위원 방식인데 앞쪽에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 방식과 3위원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원 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고 세 가지 요소별로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험율차 손익, 이자율차 손익 이런 식으로 각각 발생이 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원가 반영을 새로운 요소를 반영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로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 흐름 방식은 요 세 가지 요소에다가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해지율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 즉 보험료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 각사별로 차이가 나는 이런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를 하다 보니까 각 보험회사별로 최적의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특정 요소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이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수익성을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되고 새로운 어떤 원가 반영 요소를 반영하는 게 훨씬 용이하죠. 요소에 추가하면 되니까. 이런 장단점들이 차이점들이 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통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게 되면 미래에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돈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개념부터 좀 살펴보시면 장래에 보험금이나 환급금이나 어쨌거나 고객에게 여러 가지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정된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장래에 보험금 등의 어떤 지급을 위해서 순보험료의 일부,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운영비로 쓰는 거니까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평준보험료 방식일 때 많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도표로도 소개가 되고 하고 있는데 평준보험료 개념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의 예를 들면 사망의 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률은 높아지니까. 그럴 때 각 해당 연령별로 해당하는 위험도대로 보험을 받는 걸 우리가 자연보험료라고 표현하고요. 일정 기간의 보험기간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보험료를 받는 거, 이걸 평준보험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험기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초기에는 위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여유자금이 생기겠죠. 이 여유자금을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부족해지는 이 시기에 어떤 부족분을 충당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어지는 게 평준보험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 책임을 다하려면 이때 쌓아놔야 되겠죠. 이런 게 책임준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종류가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땐 명칭 가지고 좀 개념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를 적립하는 거, 미경과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을 적립하는 것, 또 보험금 관련돼서 이미 사고가 났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돈이 있다면 그거 주기 위해서 쌓아놔야 되겠죠. 이런 게 지급준비금이에요. 그 다음 계약자 배당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없지만 과거에 많이 판매됐던 배당보험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돈들, 이익배당준비금, 또 배당보험 손실보전준비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어질 때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명칭 보고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적립하느냐. 요 적립 방식도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식이 있고 질매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순보험료식은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계약 체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수료 체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계약 초기 1년, 2년 동안의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발생을 시키죠. 그리고 이후에는 수수료가 없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사용되는 사업비는 보험료상으로는 꾸준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건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이 되어지겠죠. 즉 초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적게 받아서 많이 지급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부족분이 메워지겠죠.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는 먼저 순보험료식은요. 계약 초기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 차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을 대는, 즉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순보험료식입니다. 반면에 질매식은요. 이후 2000년도 이후 사업비에서 어떤 충당을 하는 구조인데 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초년도 순보험료 부분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그대로 있고 순보험료 부분에서 어떤 이 부족 부분을 차입하고 나중에 순보험료 부분을 메워나가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순보험료식과 질매식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요. 순보험료식은 계약 초기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보험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구조. 그 다음에 질매식은 그 부족한 부분을 순보험료에서 차입하는 구조. 이런 차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가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